정치쇼 금요일 2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각 당을 대표하는 분들의 화끈한 토크 배틀, 여의도 UFC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센 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센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뭐 덜 셉니다. 진수입니다. 최민희 의원님하고 우리 진수희 의원님이 아주 뭐 곳곳에서 많이 또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정의당의 박원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지지율 1% 차이. 아이고 세상에. 알겠습니다. 예, 선전을 기대합니다. 선전을 너무 기대합니다. 도발적이시네. 예, 자 지금 여의도가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 때문인데요. 자, 네 분은 이 소식 어떻게 접하고 계시는지 우리 최민희 의원님부터. 저요. 오늘 보도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월 6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보고 네, 그 월이잖아요. 아, 월이에요? 월입니다, 월. 월 월. 6천만 원. 예, 예. 아, 60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아, 그 원. 600만 원은 상임위원장. 윤리위원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아, 이런 상임위원장. 분들. 예, 야 원내대표.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와, 그러면 그때 원내대표 경선이 이렇게 치열했던 거, 그다음에 왜 특위를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막. 네. 그게 저는 특위가 많을수록 좋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거든요. 예. 돈은 더 나가는 거지, 국회 돈. 네, 그런데 그게 월 600만 원씩 위원장님들이 받으셨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됐구나. 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나름대로 평균적인 그 직장인 연봉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월마다. 5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친노 핵심이라고 친노 강경파라고 욕은 엄청 먹었는데 언론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몰랐으니까 진짜 속빈 강정이었나 시소도 싶어요. 없이 그냥 네, 욕만 먹고. 원래 세상이 일하고 욕먹는 사람 따로 있고 챙겨가는 사람 따로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니 궁금한 게 정의당도 받나요? 아니요, 비교섭단체는 곡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교섭단체가 돼가지고 예.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걸 얼마 전에 반납을 했잖아요. 예. 교섭단체가 되니까 그런 걸 주더라. 예.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도 당 크기에 따라서 원내대표한테 조금 이 더, 나오는 특수활동비 규모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게 뭐 공공에 난 비밀이어서 예. 그런 게 있다는 다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번에 공개가 되고 나니까 아까 이제 월 6천만 원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줄은 몰랐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평화와 정의의 모임.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 교섭단체가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월 6천만 원이 그쪽은 평화당하고 정의당 쪽에 반반씩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한테 주는 거여서 아. 월 6천만 원은 아니고 여기는 작으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이제 이제 모았다가 반납을 했는데 이 점에서는 이제 평화당하고는 견해가 달라요. 그렇지. 평화당은 저희가 이거 선언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네. 알기로는 예. 그건 뭐 내부에서 우리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러고 일단 동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요즘에 알았어요. 월 50만 원씩 특별활동비 받았대요 다. 월 50만 그게 원. 어디 국회 경비에 섞여서 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비에 세비에? 예, 세비 세비에 항목에 섞여서 그게 들어가 있는 항목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6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셨죠?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 예.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선 이 제일 모두 다- 실세셨어요. 저는. 모두 다 해당되는 예. 요 월 50만 원씩 예.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스스로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된다. 네. 근데 몰랐지. 그거 이상하네요. 하나. 네,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다들 반발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 국정원 활동비 들어간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 적어도 공적인 일을 한 사람은 몰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좀
다들 지금 남의 일 그러니까 얘기하듯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 50만 원씩이 지급됐다? 예, 월. 그래요? 예. 오. 다 들어. 그러니까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 어떤 이제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이 또 거기에 얹혀서 따로 받는 거. 그 근데 50만 원과는 별도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야 그렇게 됐냐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좀 사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전 대통령 국정활동비 받은 거 그것도 사법적으로 문제 됐잖아요. 그거에 근데 국정활동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얘기 들어보세요. 국정원에서 저 쓰라고 돈을 청와대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예. 그 용도가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그 저 막 각 저 상임 활동을 했던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들이 뭐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국회의장 분명히 해외 여행 가면 여비가 따로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특수활동비를 더 얹혀준 거는 이건 분명히 용도 외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수사나 기밀이나 특별한 활동이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은 저는 사법적 근데- 재단의 대상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물론 여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내 부대표 할 때 이렇게 100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접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주더라고요. 안 하셨어요? 비교섭 단체라니까요. 아, 다 안 하셨구나.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는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있었어요. 월 예. 50만 원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는 그 50만 원이 아니, 300명에게 그건 지급됐다면 아마 1억 5천만 원씩.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팩트 체크를 돼요. 해봐야 될 이거 거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으로 전체 세비에 하나 들어가는 건 있었을지 모르는데 네. 제가 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어제 제가 예.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여기 SBS 기자던데 네. 전화를 받아서 어제 이제 국회나 참여연대가 그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의원들별로 받은 액수를 쫙 아마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예, 예,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받은 액수가 얼마로 나왔다 그걸 확인을 하더라고요 기자가. 예, 근데 그게 예. 33,000원을 받은 걸로 데이터에 나왔대요. 33,000원. 그러면서 이게 뭔지 기억을 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액수도 그거는 그렇지만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 급여에 포함됐던 50만 원 그거는 하고는 또 별개. 그거하고 별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항목만 예. 특활비지 그 돈 주머니에서 의원들 300명한테 50만 원씩 잠깐 그거는 좀 아닌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아니 그래도 특수활동 이게 이제 1차 수령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국회 농협 지점으로 수령한 게 제일 많더라.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섞여가지고 이리저리 돈이 들어갔을 거다.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막 균등 인센티브라 그래서 모든 의원들한테 뭐 일정액이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세비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국회에서 나온 경비가 있습니다. 의원실에. 네.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거리가 먼 지역구원이면 조금 더 나오고 그렇지 뭐 않습니까? 유류비, 예, 뭐, 유류비에다가 예, 뭐 또 뭐, 정책개발비 뭐 예. 등등 아마 여기에 그런 이 균등 인센티브가 네. 나눠가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저도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언젠가 그 국감 때 사실은 의원들이 회의 수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는 예, 예. 그와 별개로 위원장이 국감 하려고 모였는데 100만 원씩을 봉투에다 다 주더라고요. 어떤 모든 의원들한테. 위원장이요? 상임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물어봤죠. 보좌진들한테 국회 경험이 저보다 긴 보좌진들한테. 그러니까 국감 때 그런 게 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쓰라. 이 경비 통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전달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이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제가 의장을 수행해서 해외 출장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때 의장이 이 돈 1,000불씩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나눠가지고 봉투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의장 경력금 비슷하게 예, 그것도 예. 아마도 특수활동비였던 그렇지. 것 같다. 천- 의장이 100만 원? 받은 100만 원이요. 예. 의장이 받은 특수활동비를 이제 나눠준 거군요. 의원들한테 나눠준 아, 거. 그런데 그래서 해외 출장 한 번 가는데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근데 그건 심하죠. 아우. 그 말씀하셨던 대로 차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해외 출장 예산이 다 책정이 되고 네. 출장비가 있어요. 또. 상대국 초청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상대국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 근데 그와 별개로 뭐 박희태 전 의장이 한 번에 7천만 원을 가지고 나가셨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주머니 돈 따로 챙긴 거 잘해요.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갖고 지난번에- 나가서 뭐 돈 세탁했다는 거 아니지. 명예훼손 소지가 아니, 근데- 있는 그 발언은. 아니 그래, 저는 돈에 그럼 대해서는- 걸으라고 그러세요. 의원님 돈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홍준표 대표님이 생활비로 줬다 그랬잖아요. 홍준표 아내분에게. 대표가. 예. 근데 제가 무슨 생활비로까지 줄 돈이 될까 그게 끼케야 상상되는 게 예. 뭐 당대표면 뭐 한 2천만 원 이렇게 받으면 사실 경조사비 이렇게 다 나가고 원내대표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 네. 어제 6천만 원이란 얘기를 듣고는 생활비로 주는 게 가능했겠구나. 근데 상임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그 직책 그 특활비로 나오는 거를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쓰는 분들이 있고 예. 상임위원장 중에는 그걸 다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는 경우도 입마에 있고 포켓. 예. 뭐 하여튼 그런 아니 그러니까 거 저는 같더라고요. 기억에 네.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도 제가 좀 실세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셨어요. 원내 예. 부대표 할 때 많이 당시에 받아봤어요. 원내대표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금 창원시장 창원시장 하셨던, 했다가 예. 이제 좀 이렇게 예. 좀 비참한 말로를 겪으신 분인데 어떤 비참한 말로까지. 아 그렇잖아요. 예. 정치인이 떨어진 건 그게 참 비참해요. 네, 그렇긴 예. 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여기 다 그분이- 비참한 다 비참한 분들이 여기 나왔지. 비극의 주인공들. 그렇지. 우리가 네. 지금 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니까 다들. 근데 비련의 주인공들이 더 멋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놓으니까 좀 자유롭지. 그러니까 자, 예, 그러세요. 예. 예, 제 얘기 좀 하도록 예, 방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 안상수 그 원내대표는 제 기억에도 상당히 있잖아요. 이 경력금 이런 걸 잘 줬어요. 안상수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좋은 사람이다. 예, 잘 안 챙기고. 근데 이정걸 전 대표가 지금 그 발표를 예, 발표했잖아요. 공개됐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친노나 이런 친문 원내대표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때 우리 워낙 심각해서. 근데 이정걸 원내대표 때 부대표를 했어요. 네. 하셨어요? 네. 그럼 받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예, 왜 그런데 이제 얘기해? 안 줬어. 아니에요. 아까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니, 에이, 사람이 좀 그러네. 왜 그래?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제 봉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차비다 뭐 이러면서 주셨는데 제가 그 액수를 몰랐어요. 몰랐던 이유는 그 봉투를 받으면 바로 우리 그 보좌진한테 이거 들어왔으니까 밥값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쓰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래서 몰랐는데 어제 확인한 거예요. 어제 이종걸 대표가 발표한 게 그게 50만 원이었다 이렇게. 그게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죠. 나는 저 안상수 대표한테 그거 받고 네. 진짜 정말 열심히 했다. 예. 몸싸움. 몸싸움을. 아니 근데요. 고마워서. 아, 우리 이거 이제 열심히 몸싸움하라고 주는 약간 그러니까 100만 원 값 한 달에 100만 원이요. 자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은 부자다. 우리 100만 약간 원. 이제 좀 아니지, 심각한 그 손이 진지한 크신 거지. 아까 그 6천만 원씩 나온 이유가 원내대표를 하라고 해서 주는 건데 그 원내대표가 그 돈 갖고 부대표도 주고 예. 당의 어떤 예, 여러 예. 가지 이 작업하는데 네. 도움이 되도록 줘요. 근데 안 하고 가정에 생활비를 준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있지만 받아보신 경험담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좀 지금 진지한 사실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 많이 그러니까 계세요. 좀 진지한 네. 모드로 아니 가서요. 이게 아까 저 국정원 특활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예. 사실 국회 특수활동비 정당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전용한 거하고는 또 약간 논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취지는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아니 그건 전용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국정원에서 써야 우선 되는데 잠깐만요. 대통령이 우선 갖다 중요한 썼잖아요. 건 지금 진술이 엇갈리지만 결국 판단이 될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 누군가를 시켜서 지금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예.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기밀 사업에 쓰라고 그리고 정부 업무 중에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이제 역외 탈세 단속을 한층 강화했는데 국세청이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역외 탈세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를 삽니다. 네. 해외 브로커들한테 네. 역외 탈세 정보를. 비밀리에. 예,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특활비가 필요한 거고 또 국정원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국정원은 문제가 너무 이 특활비 규모가 크다는 게 문제고 청와대도 네. 필요할 거고. 근데 국회는 기밀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집행 내역을 봐도 기밀 사업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명목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회 예산하고 중복되는 명목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예. 저는 없애야 된다. 아하.
없애는 게 답이다. 예, 여기다 없애는 게 뭐 답이다. 공개를 더 강화하자 이런 건 대안이 전혀 못 되고 그냥 화끈하게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동의를 제가 안 하는 얼굴이세요. 예. 제가 국회에 있으면 제가 느낀 게 약간 자아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 국회에서 굉장히 돈이 흔하게 쓰여진다라는 그 느낌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책개발비가 또 별도로 나온다든가 의원들 예. 왜 의원실에서 세미나 정책 세미나 하고 이러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정책개발비가 뭐 이렇게 그 따로 나온다든지 우리 여행 갈 때 해외 출장 갈 때 그냥 뭐 국격을 이유로 네. 다 비즈니스 타거나 비즈니스 클래스가 없는 경우는 뭐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굳이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 국민들 전체 평균 수준 정도로만 가는 게 맞지 않나. 국민들 세금으로 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반성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왜 문제 제기를 못했던가 예. 하는 약간의 후회와 반성은 있는데요. 예, 지금 예. 제가 밖에 나와서 예. 있다 보니까 자꾸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 의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아주 필요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동안 네. 정말 이게 눈먼 돈처럼 쓰이던 이런 거는 좀 폐지하는 근데요, 게 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차례예요. 예, 예. 먼저. 그 진수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제 낙선하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국회에서 뭐 특권이 엄청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일만 하고 바쁜데 왜 특권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낙선하고 보니까 진짜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원외가 되다 보니 네. 원내와 원외의 차이가 차이가 하늘과 엄청나죠. 땅이면서 아하.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국회가 좀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혹은 입법 과정에서 늘 민생 하는데 네. 저 민생과 정말 국민들께서 경제적으로 밥 한 끼 먹으면서 8,000원짜리 먹을까 5,000원짜리 예. 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민생이 같은 걸까? 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의원님은 국회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특활비라는 명목이 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비는 일반 경비로 편성하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면 출장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네, 그러면 예.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지금 모자랐구나 이게 초선 비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는 비용을 그 봉투를 보면서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되게 부자인가 보다. 그게 그리고 국회 특활비인지 모르고. 네 왜냐하면 특활비가 6천만 원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네 저는 좀, 폐지하고 예. 일반 회계로. 네. 의원님은 폐지입니까? 아니 특활비 당연히 폐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차원의 얘기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세비의 총액이 많아야 적어야 되느냐 이건 별개 문제고 네. 또 국회의원 세비에 뭐 무슨 명목 있잖아요. 특활비 명목 무슨 뭐 그다음에 뭐 명절 무슨 뭐 경력금 명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명목들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지금 중점을 둬야 될 건 뭐냐면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특별하지 않는 돈을 쓰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없어야 돼요. 예. 네. 그거는 없어야 되고 그건 아마 제가 볼 땐 다 동의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동의 안 그런 하는 차원에서 것 이제 이 국정원 특활비도 좀 생각하자 이건데 자꾸 이제 반론이 있으신가? 하여튼 그거하고 별개로 또 세비의 절대 액수가 적으냐 크냐 이건 또 별개로 생각해봐야죠. 네, 근데 국정원 특활비는 저는 진짜 특수활동에 쓴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정원은. 뭐 국가 네. 안보나 네, 기밀 네. 취급하는 데니까 네.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국회 특활비와 관련한 우리 애청자분들의 의견 보면은 김종선님 이런 거 보면 세금 내기 싫다라고 하셨고 정란숙님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줄 알고 살아왔어요. 유리지갑으로 살아온 세월이 허탈해요라고 하셨고 조혜경님 와 우리나라 엄청 돈 많은 부자 나라였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근데 나오신 분들은 다 특활비는 없애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근데 왜 우리 국회에 계신 분들은 특활비 폐지 법안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게
동참을 안 하세요들? 발의가 됐습니다. 예. 원래 발의됐습니까? 예, 정의당 의원 6명에 예. 그 바른미래당 최입 의원까지 7명만 서명한 채로 한동안 이게 서명이 안 이루어지다가 네.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 의원 3분이 더 동참을 하셔서 박주민, 서형수, 예. 표창원. 발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김광수, 민중당은 김종훈 의원. 예, 바른미래당의 그 하태경 의원도 네. 작년 11월달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11명의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서명을 해서 발의가 됐는데 그게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상정이 돼야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국회 텐데 운영위에 상정이 그렇죠. 운영위에 되는 거죠. 상정도 안 돼서 네. 저는 지금 이제 이슈가 돼 있고 국민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서 이 관련돼서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대체로 폐지해야 된다는 취지에 동감하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그리고 이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언급하시는 걸 보면 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수긍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면 폐지에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우선 원이 구성돼야죠. 아, 원 상임위가 구성. 구성돼야 예. 이 상정을 하든지 말든지 예, 할 거 아니에요. 빨리 원이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그래요. 이제 2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명진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이 그 개헌해야 한다. 돌발적으로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근데 왜 지난번엔 개헌 안 하고 이제 와서 제안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단은 이래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현재 상황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슈를 좀 유리하게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예.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정치인이 말이야 대의만 갖고 얘기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원래 속이 시꺼먼 사람이에요. 대의 명분만 갖고 그렇죠. 얘기하는 예. 사람들은 예. 근데 아무도 안 그러면- 믿어요. 그 대의를. 아니 근데 지난 이제 여름에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한 그러면- 일을 우리가 알고 있거늘. 현재는 대의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그럼 다시 한번 따져보면 대의가 있잖아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네. 이게 지방분권 시급하다 이게 했잖아요. 예. 그 필요성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이게 일정하게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어떤 차지하려고 하구나. 그 대통령이 또 특별히 가진 편인데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사실은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다 이제 일정하게 예. 사라진 상황에서 네. 자 우리가 차분하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소위라면 대통령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다가 예. 그다음에 승자 독식협 어떤 그런 권력구조 네. 이런 거 좀 고쳐야 되겠다. 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 하면 되죠. 그래요. 이 개헌안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11시 넘어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따가 그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35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박영미님, 박원석 의원님, 정의당 제1야당 좋습니다라고 하셨고 김성민님, 와 차명진 의원님 팬입니다. 우와. 보수를 부탁해요. 보수 대표로 나서실 생각은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7372번님 차명진 의원님 완전 팬입니다. 지지하는 당은 달라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반했답니다. 그림 솜씨도 짱 늘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 5026번 쓰시는 분 광주에서 대학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진수희 의원님 광주에서도 바른미래당 응원하는 대학생 많습니다.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 네. 6482번 쓰시는 분 최민희 의원님 오늘도 사이다 발언 부탁해요. 네. 오늘 점심은 차명진 의원이 사는 네, 걸로. 고맙습니다. 우리 청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 원래 이렇게 인기 좋아요.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자만 저희가 소개를 합니다. 나머진 전부 악플. 채택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아까 그 개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자, 최민희 의원님. 아니 근데 이 개헌이 지난 여름에 자유한국당이 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다 알고 네. 그래서 이 지금 개헌 연대는요 너무 전략적이고 꼼수로 개헌에 접근하는 정략적. 것이고 정략적 이고요. 예. 저는 선거구제 개편은 차제에 논의해서 국민의 표가 그게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쪽으로 바뀌는 거 적극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각 당별로 득표한 비율만큼 네. 의석수를 가져가게끔. 네. 예, 그래요. 자유한국당도 이제 그걸 뭐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 여름에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랬는데? 개헌은 지난 하자. 여름에 제 얘기 개헌 들어보세요. 예, 하자 개헌은 그랬죠. 하자. 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나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지방선거 후에 하자. 얘기했고 그 얘기대로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정치하면서 말을 많이 바꾸지만 요 개헌의 경우에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 말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하자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얘기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건 전반적으로 권력 구조 개편에 들어가야지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예컨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들을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무슨 뭐 어떤 뭐 중대 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만 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권력 구조가 승자 독식형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바꿔보자. 이게 남북 대치 관계도 상당히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으니까 아까 그런 명분만 내 큰 어떤 그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애국적인 입장에서 개헌하자는 거지 무슨 정략적으로 꼼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대의는 사람은 믿게 나쁜 못했다 사람이라 근데 그랬잖아. 저는 명분 내세우는 사람. 이 이제 개헌 무산 1차 무산된 거 아닙니까? 명분만 내세우는 사람 마치 자기 속은 없는 척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 개헌 1차 무산의 책임은 사실은 뭐 다 공통되게 나눠 가진 거죠. 그게 뭐 일방적으로 어디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뭐 개헌 연대를 들고 나온 그 숨은 뜻, 속셈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뭐 이슈든 쟁점이든 주도권이 자유한국당한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띄워서 뭔가 이제 이 정쟁의 판을 한번 새로 짜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개혁입법 연대가 나오니까 이 예. 국회에서 고립되는 거에 대한 고립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성동격서죠. 지금 내부가 시끄러운데 내부가 시끄러울 때는 외부에다가 적을 만들고 전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제안한 사람의 권위가 없어. 힘이 안 실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 일사불란하게 이걸 가지고서 뭐 우리 일치단결해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런 지금 동력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헌은 좀 지금 당분간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대통령 입장에서도 인간인데 대통령도 그리고 여당도 어쨌든 그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뭐 대통령 개헌안이 그냥 그 국회에서 투표도 못 해보고 끝났는데 금방 이게 개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여당은 원래 당론이었고 자유한국당도 이번 선거 치러 보니까는 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원래 이제 뭐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같이 해왔으니까 평화당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7월달에 국회 원구성에서 개원을 하게 되면 바로 논의해서 연내에 끝내자. 이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거법 하기 개혁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게 저희 제안이에요. 정리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래요. 지금 정의당에 계신 분이 지금 박원석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왜 얘기냐면 예. 마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예. 마치 대의인 것처럼 물론 거기에 어떤 그 매우 중요한 과제, 많은 개혁 과제이긴 사람들이, 하죠.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일장일단이 있지만 이거 네. 복잡해지니까 빼고 네. 그 이면에 자기네 속이 있는 거는 아니, 지금 당연하죠.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 당연하죠. 나는 아까 아니 그걸 얘기했잖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소수정당이 원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면 선거제 대결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이거는 예. 뭐 저희 목적이기도 하고 명분도 있고 대의이기도 한 거죠. 그런 얘기를 왜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저희 다 아는데요. 다 알아요. 네, 청취자들도 다 아세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다 들을 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얘기하시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마치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풀만 먹고 사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 상당히 고기도 먹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술도 먹고 다 먹어요. 아 자꾸 고기 근데요 먹는 얘기 자유한국당이 하란 말이에요. 고기 먹는 것만큼 못 먹죠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풀도 못 먹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뭐 내가 보니까 뭐 거의 보수 언론에서도 조차 괴멸됐다고 하는 마당인데 그래도 고기는 드시는 걸로.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혁입법 연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네이밍을 바꿀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어떻게 바꿔요? 민생입법 연대. 민생입법 네, 연대. 저는 이 개혁입법 연대 개혁이 무슨 뜻인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같이 하려면 그 개혁입법 연대라는 걸로는 같이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민생은
연대건 뭐 힘을 합치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다 저도- 보면 자유한국당도 민생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저도 같아요. 저 제안에 네이밍 바꾸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 안 그러면 예. 정부나 여당 쪽에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 입법 과제들을 다 개혁 입법이라는 외피를 둘러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대나 다른 그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이거는 막 반개혁적 이렇게 몰아붙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생 입법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동의하고요. 뭐 이거 예. 이제 천정배 그 전 국민의당 대표셨던가요? 천정배 의원이 처음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뭐 개혁 방송 입법이었는데. 인터뷰, 예, 방송 인터뷰도 하신 거를 봤는데, 근데 그래도 157석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거기서 이제 캐스팅 보트가 있고 예. 180석은 돼야 예. 1년 뒤에라도 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을 예. 하려면은. 네. 선진화법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180석이 반대하는 당이 반대하면은 이게 늘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180석이 되면은 1년 뒤에라도 법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지금부터 1년 뒤가 이제 선거가 없는 예.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가 예, 선거가 예.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뭔가 국회가 성과를 내려면은 요 시기밖에 없는 거고 그건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보니까는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좀 미묘하게 갈리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 되신 김관영 의원은 또 굉장히 이걸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이다. 예. 그리고 다른 의원들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거. 예. 하태경 의원은요 국공합작도 하신다고 우리 얘기했어요.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민생입법연대든 개혁입법연대든 저는 뭐 네이밍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체 미뤄놨던 여러 가지 지금 이 과제들에 대한 네. 그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서.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개혁입법을 민생입법으로 바꾸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걸 연대라는 걸로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상대. 국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무리를 지운다든가 예. 편가르기를 하게 되는 이런 폐단이 네.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 차원에서 꼭 그 처리하고 싶은 입법 과제나 이런 게 있으면 예. 자꾸 막 당끼리 묻고 엮고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직접 네. 의원들을 야당 의원들도 뭐 당 가리지 말고요 계속 전화하시고 만나자 그래서 미국처럼. 거의 미국처럼 그렇게 하시면 그 과정에서 대화 타협 네. 소통과 합의 이뤄내는 이 민주주의적인 그 훈련 과정을 그걸 통해서 물론 시간은 걸릴 수도 있고 그 답답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하는 게 맞지 당끼리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막 연대라는 이름으로 묻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좀 아닌 것 방법론에 같아요. 대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을 후반부에는 잘하셨어요. 전반부에는 제가 볼 때 저분들한테 말렸어. 왜냐면 아니. 얘들 봐. 아니 봐봐. 아니 개혁하고 잠깐 내 들어보세요. 개혁하고 민생을 하자는데 무슨 그게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소위 말하면 말장난에 지금 걸려간 거예요. 아니 저는 일주일 전에 차 의원이 개혁하고 민생 하자는데 그 특별히 연대 안 하셔도 돼. 우리도 합쳐줄게. 근데 왜 저분들이 그거 갖고 연대라는 이름 붙이냐? 이게 딱 보면 바로 모르세요? 일주일 전에 차 의원이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나중에 잠깐 저기 총선 때 연합공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잠깐만. 아유, 이거를 잘 알아셔야지. 아니 잠깐만 자, 준수 의원님. 일주일 전에 차 의원이 딱 한 말을 내가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이 평이나 코멘트하는 거에 대해서 평을 하지 말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왜 아, 지금 저한테 잘하셔가지고 후반에. 아니 아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혁 벨트든 민생 벨트든 그 아주 딱딱하게 조직적으로 막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지금 빨리 민생 입법들을 통과시켜야 될 게 있는데 목표는 법 통과잖아요. 그러면 방법론으로 말씀하셨듯이 조직적으로 하는 게 무리가 있다면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세요. 그 총선 때 157 개혁 벨트 만들어서 연합 공천 한다는데 아유 그거는 뭐 그게 그런 걸 구태 방식이라고 하기 그래 때문에 국민들이 또 그거를 뭐 다 그런데 동의하겠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되기를 그렇게 안 바라시면서 하면 잘 못 되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의당이나 그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 얘기대로 총선 때까지 목표로 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저렇게 연대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들을 제안을 보고 이게 개혁인지 민생인지 알아서 자기네 당에서 아니 아니면 그거를 개개인이 알아서 차 의원님, 판단해서 그거를 투표하면 왜 되는 거지. 이용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안을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생 입법 과제든 개혁 입법 과제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경우에 이거 자유한국당 강하게 반대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 이게 오래된 당론이에요.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그걸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국회 내에서의 네. 이 연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입법 연대가 무슨 상설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사안별.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화장실 딱 갔다 와 보니까는 다음 총선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연합공천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개혁입법연대의 전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중요한데 네. 선거제도 개혁을 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쨌든 뭐 그 무슨 연합공천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이 정치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은 이제 예. 여당 됐다고 딴 얘기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오랜 당론이니까 이거 예. 하자는 겁니다. 아니 예, 근데요 그렇게 규정하시면 안 되는 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하자. 그리고 이거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찬성해 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그래도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좀 의심을 하는 거지. 예, 의심까지만. 예, 제가 예, 하나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예. 연대는요. 그 상시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박원석 의원 얘기하시는 대로는 그거는 연대라고 안 하고 공조라고 그래요. 네. 사안별로. 알겠습니다. 자, 연대 얘기 그거나- 그만해요. 고대가. 아니 고대 저도 고대가 지금 서운해. 예, 연대 아니면 고대하세요. 부침개나 빈대떡이나 그 거기서 거기죠. 자, 그나저나 차명진 의원님, 한국당에서 유시민 작가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안상수, 그 안상수는 창원시장 안상수 안상수 말고. 저 그거 왜 의원 그런지 말고. 알 것 같아요. 인천시장 이건 진짜 전형적인 성동격서인데 예. 썰전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선에 개입시키고 예, 그래서 유시민 그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원책 박형준. 네. 그럼 혹시 전원책 박형준이 전원책- 비장의 카드 아닐까요? 전원책 변호사가 안 한다 그랬어요. 소나 키우겠다고. 네. 단도직입적으로 박형준 교수 썰이 파다하던데 맞습니까? 왜 썰전을 네, 끌어들입니까? 박용준 교수하고 친구인데요. 네. 어저께 전화해봤어요. 야 예. 너 아, 너라고 하십니까? 친구니까 어. 나 비대위원장 썰이 있던데 어떠냐? 예. 뭐 제가 그 친구한테 너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런 돼요? 연배가 몰랐으니까. 비슷하신지. 예. 차윤이 교수 젊어 보여서. 네. 그랬는데 자기 안 왔다 그러던데. 그래서 만약에 오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비대위원장 그냥 맡지 말고 정권을. 비대위원장한테 소위 말 당원 당규를 고칠 권한을 줘라. 그 주라 그래라. 그랬어요 제가. 아, 헌법 그래서- 위의 존재. 예. 그래서 아니면 당원 당규를 고쳐야만 실제 그 출당시킬 수 있거든. 문제되는 그냥 거를. 비대위원장이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요. 아니요. 당원 당규에는 현재 현역 의원을 출당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그쵸.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걸 그냥 기득권자들끼리 모여서 그거 안 하거든.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너한테 그 만약에 오면은 당원 당규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그냥 물론 이제, 혼자. 예, 권한을 부여받으면 해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 뭐 하여튼 얼마 전에 무슨 뭐 도울도 나오고 김병준 씨도 나오고 이국종 교수 네, 얘기도 하여튼 나오고. 이게 지금 한국당이 제가 보니까 이래. 지난 지방선거 때 별로 저는 망했다고 안 들거든요. 지금 망해. 지금 대선 때 망해. 망했는데 네. 지방선거 때 안 망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망하고 있어. 스스로를 자꾸 이게 개그 콘서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6.13 선거 이후에 망하고 있다. 네. 아. 비대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예컨대 이렇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나 예. 김병준 씨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집권했으면 정부는 예. 사실 정부는 본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막 이런 분들이 입각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당은 이념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를 이런 분들이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다 농담인 이게 줄 알아요. 이미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됐잖아요. 임명진 목사 그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자꾸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농담으로 지금 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풀도 못 먹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풀도 못 먹는 걸 알면서 이렇게 근데 이런 건 있지 스스로. 않을까요? 이런 거는 그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쇄신을 하려고 한다. 큰 변화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니, 옛날에- 그게 끌어안는다는 옛날에 거 말이 김용민 안 PD가 되죠. 입당해서 냈을 때 그거 받아주고 이랬어야지. 아니 근데 이미 예, 예. 한국당의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예. 엄청나게 희화화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히 코미디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아니 거론된 인물들은 뭐 그건 희화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니, 아니. 예. 아니 예. 거론된 인물들이 네. 너무 거창해서 저 아까 풀도 못 아니 못 인물을 먹는데 떠나서 이 희화화된 자리 거죠. 자체가 너무 지금 희화화됐기 때문에 제가 코미디언 분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코미디언 분들이 아니면 여기 오시려고 하지를 않는 자리까지 저는 가버렸다 이미 코미디언 분들 그런 생각이 하고요. 같은데. 당원 당규를 아까 박형준 교수 뭐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전제 네. 조건으로 뭐 당원 당규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오겠다 그러라 이렇게 권유를 하셨다는데 저 이런 정도 전권을 주면서 모신다면 저는 친박 의원들이 이거를 결코 동의해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전국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전국위원회에서 친박 쪽 사람들이 이거 실력 행사해서 이거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어제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한국당에 또 차 의원이 반발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한국당의 혁신은 북한이 CVID 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근데요, 하게 일단 그 그거는 김종인- 제 얘기니까 제 얘기 반말이 아니라 정중히 제가 문제 항의. 삼는 겁니다. 네. 항의는 오늘 항의 대상도 안 되면서 이랬습니다. 아 보세요. 아니 얘기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 또 한 번 개그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남 어려운 상황에다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진짜 우리는- 화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개혁할 수 있습니다. 개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밖에서 사람 데려오지 말고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뭐 너네 당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 지난번에 박원석 의원도 그러지만 우리 당원들한테 갈 길을 물으면 저는 된다. 그게 이제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다 있었어요. 당이 상당히 폭망한 다음에 네. 밖에서 무슨 뭐 메시아를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네 당원들 전 당원들이 그 길을 헤쳐나가도록 하면은 저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그 그 저는 당원 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존중하고요. 뭐 어쨌든 많을수록 가능합니다. 그게. 특정 정당의 그 진로나 이거는 그 당의 당원들과 또 의원들과 여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그 끝장 토론 방식으로 뭔가 결론을 낸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길이고 외부에서 뭐 전권을 가진 강력한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오셔서 뭔가 개혁을 해도 좋은 일이고 문제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제1야당 등치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뭐 폭망했다, 괴멸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12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고 이게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 계속 될 거예요. 예. 국회에서는 뭔가 입법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뭔가를 수습해서 좀 더 저요. 나은 그런 보수 정당으로 빨리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 근데- 위해서 그냥 고언을 드리는 거지 무슨 뭐 자유한국당 망해라고 주문을 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닥토닥 차명진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비대위가 성공하는 조건.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쨌든 일당이 됐잖아요. 그때 조건이 뭔가 한번 보세요. 정청래 의원 컷오프 억울하게 당했는데 깨끗이 승복하고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 컷오프 유세단을 만들었어요. 더컷 유세단. 그래서 자기 가슴이 찢어졌을 텐데 전국을 돌면서 유세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다 순명. 그 결과가 억울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한 가지 이런 전제가 더 조건이 있어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전제가 더 네. 있는 게 그 당시에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그래도 당에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분의 권위가 살아 있었을 때고요. 지금 한국당에는 권위가 실종이 돼 있어서 누가 무슨 결정을 해도 그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수용할 분위기나 이게 안 돼 이거 있다는 하나만 점이 더 보태면 굉장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직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 백의종군하면서 전국적으로 또 지원 유세를 하고 백이 종군이지만 강력한 하였거든요. 대권 주자긴 했었으니까. 그런데 대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죠. 당권을 끝까지 잡고 예, 싸우잖아요. 그런데 딱 내려놓고 네. 그러니까 당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네. 영입을 하든지 뭐 하여간 뭐 내부에, 천거를 내부에서.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운다는 건데 그 이 모델이 김종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종인 모델이 성공한 게 예. 김종인이란 분 때문에 성공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당 구성원 특히 공천을 받을 대상들이 비대위의 결정에 다 승복했다는 거예요. 잡음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 준비부터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저는 제기를 하는 해석을 것이죠. 달리합니다. 예. 그 당시에 김재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했던 이유는 김종인. 예.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성공했던 이유는 문재인 그 당시에 당 대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그 실정 때문에. 네, 진박간별. 네. 그다음에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들고 네. 나르샤. 그다음에 김무성 당시 대표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약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반사 요인 얘기라고 때문이 봅니다.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최 의원 말씀하신 거, 차 의원 말씀하신 그 모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돼서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이시면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못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한테 그럼- 길이 없다는 뜻이 되기 꼭 때문에 그건 아니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아,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해석이고 네. 저희는 앞으로 그 현재 여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입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다가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음. 정의당이 그 자리에 차지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를 중요한 갑자기 너무 경계해. 아니 근데 중요한 뛰어드는 건 거예요. 예. 그 당시 민주당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않고 다 책임과 희생의 태도였다. 이게 굉장히 힘든 그 걸 한 정도는 겁니다. 인정하는데 예. 그게 100%는 아니고 한 20% 정도. 예. 아, 60%죠. 궁금한 게 그 김종인 대표 체제에 사실 전권을 다 줬는데 네, 전권을 준 게 잘한 겁니까?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주려면 화끈하게 줘야지 예. 대충 주면 또 정권 놓고 싸워서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 황석영 소설가 예. 이분도 거론이 됐잖아요. 예. 이분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인터뷰했더니 이분이 한 말씀하셨어요. 문학적으로 예. 장의 절차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장의 절차. 아하. 네, 저는 여기 한국당 얘기. 예. 그래서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이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적으로 그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지탄을 받고 있다면은 한번 죽어야 사는 거다. 죽는 게 사는 거다. 그게 진수희 의원님 주장인데 완전히 허물어져라. 네. 완전히 허물어지면 네. 거기에 산다. 비로소 새로운 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 허물어지고 그래서 있잖아. 제가 객토 거의 얘기를 한 거예요. 개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더 허물어지란 말씀입니까? 지금은 좀 추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완전 도장. 최예요 모양이. 최민희 민주당, 최명진 한국당, 진수희 바른미래당,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여의도 UFC 진행했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